네, 부채에 대한 전표 처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키시고 여기 일반 전표 입력 4월로 들어가시고 1번 4월 9일자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조회해서 찾아보란 소리죠. 찾아서 상계, 서로 없애주는 걸 상계라고 하죠. 회계 처리 해보세요.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일단 뭐 하셔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찾냐면 여기 계정별 원장 가서 찾습니다. 계정별 원장을 클릭하시면 찾는 방법. 자, 날짜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월 9일. 우리가 찾으러 온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F2를 눌러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 부가세 대급금 135번 부가세 대급금 찾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리셔서 어디를 보는 거냐면 잔액을 보는 겁니다. 잔액. 지금 남아있는 잔액. 근데 4,952만 8천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부가세 그걸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신 다음에 까먹으니까 이걸 어디에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도 찾아야겠죠. 찾아서 역시 맨 밑에 잔액을 확인하시고. 그런데 제가 왜냐면 여러분이랑 지금 이 잔액들은 여태까지 회계 처리한 내역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면 저랑 여러분이랑 화면상 틀린 숫자가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 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계정별 원장 가서 찾아봤더니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고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1,800만 원이다. 계정별 원장 가서 찾았다. 그런 가정하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뭡니까,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죠. 내가 내야 될 부가세, 국가에 내야 될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부채니까 대변에. 그럼 반면에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 있겠습니까? 차변에 있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부가세에서.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135번, 부가세 예수금은 255번. 여러분 이게 코드 번호인데 코드 번호를 알면 좋은 게 부가세 대급금이 135번 1로 시작했죠? 네,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을 거고 부가세 예수금은 255번이니까 2로 시작했죠? 부채니까 대변에 있을 겁니다. 서로 상계하란 말은 없애란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어디 와야 됩니까? 없어지려니까 반대편인 차변에. 마찬가지로 부가세 대급금은 반대편인 대변 가야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돼야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 가서 사라질 거고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가정했죠. 1,500이라고. 그 다음 반면에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가서 1,800. 이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여러분? 대변 쪽의 숫자가 B죠. 왜? 부가세 예수금이 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이 뭐라고요? 내야 될 겁니다. 내야 되는 건 1,800인데 내가 받을 게 1,500이니까 쌤 상계하시면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으니까 얼마를 내면 됩니까?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알려줬죠. 뭐로 하라고? 미지급 금으로 하라고. 여러분 이 경우는 시험에 알려줍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요. 미지급금이 될 수도 있지만 미지급 세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정답이 미지급금도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미지급세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문제지에 써줍니다. 뭐로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그랬죠. 나머지 납부할 세액 300만 원에 대해서. 그 다음 2번 4월 10일자. 4월 10일 날 돈이 나갔다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나갑니까? 273만 6천 원이. 여기 차인 지급액이라고 써있죠. 차인이 뭡니까? 뺄 거 빼고 지급된 거. 그래서 이걸 실지급액이라고 하죠. 실제로 나간 돈. 그 다음 차변에 돈을 왜 줬습니까?
급여 줬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급여. 그 다음 몇백 번이요? 800번. 여러분 여기 급여 봉투에 격리부라고 나와 있죠. 네. 800번 급여 코드 쓰는 거죠. 801번. 급여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급여는 얼마고요? 그 급여 내용 보면 기본급이 100이죠. 그 다음 200만 원은 왜 줬답니까? 상여, 보너스로. 그래서 역시 800번대 상여금 200. 이렇게 쓰셔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급여, 상여 나눠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급여로 300만 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대변에 뭐다? 여러분 원래 급여가 300, 지금 보너스까지 합쳐서 300이니까 300을 줘야 되는데 실제 준 돈은 이 돈밖에 안 줬죠. 돈을 덜 줬죠. 얼마를 덜 줬습니까? 요 차액 26만 4천 원. 요 금액이죠. 26만 4천 원. 소득세부터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이고 이걸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월급 줄 때 띄는 거 뭐라고 하죠? 예수금. 그래서 안 준 거 26만 4천 원은 예수금이다. 이 돈 회사가 직원한테 주지 않았죠, 이 돈? 그럼 이걸 회사가 갖나요? 갖지 않고 회사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직원들 대신에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지만 회사 게 아니라서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4월 11일자 직원이 퇴사해서 퇴직금 준대요. 대변에 보통 예금 돈 얼마 줍니까? 1160만 원. 여기 밑에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1160이죠. 그 다음 돈 왜 준다고 했습니까? 퇴직금 준다고 했네요.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뭐 퇴직금 주면 1순위가 뭐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근데 얼마 있다고 이 사람이 그랬습니까? 200만 원이 있다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200. 회사가 미리 준비했던 거로. 근데 퇴직금은 총 1200이죠. 그러니까 200 갖고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 뭐다? 퇴직급여. 코드 번호는요. 사무직원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800번대 퇴직급여를 쓰라는 거죠. 얼마? 1000. 이 둘이 합쳐서 1200이 돼야 되죠. 총퇴직금. 그럼 대차가 지금 안 맞는다는 거 나오죠. 빨간색 떠서 어느 쪽에? 대변에. 왜 안 맞습니까? 퇴직금 줄 때도 위에 문제처럼 2번 문제처럼 세금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예수금 40만 원. 그래서 요 회계 처리도 중요합니다. 꼭 연습하셔야 되고 퇴직금 회계 처리는 얘를 꼭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퇴직금 주면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자라면 퇴직급여로 한다는 거. 이 회계 처리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채에선 중요한 회계 처리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4번 12일 날짜. 통장으로 돈 받았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죠. 돈 받았으니까 얼마를요? 1100만 원을. 대변에 돈 왜 받았대요? 계약금. 계약금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선수금에 반드시 거래처 들어가셔야 되고. 5번 13일 날짜.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주고 현금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나가야죠. 현금 얼마 나갑니까, 여러분? 네, 지금 줘야 될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80만 원이 지급 총액인데 이 돈 줄 때 뭘 띄어야 된대요? 지금도 소득세, 주민세를 띄어야 된답니다. 얼마를 띄래시래요? 6만 4천 원 또요. 6천 네, 제가 잠시 오탄해서 6만 4천 원하고 6,400원이 세금이랍니다. 그러면 줘야 되는 돈은 80만 원인데 6만 4천 원과 6만 4천 원과 6,400원은 세금이니까 줄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줘야 되는 돈은 얼마겠습니까? 72만 9,600원.
다음 차변에 이 돈 왜 주는 겁니까? 강사료. 직원들을 초청해서 강사료 준다. 자, 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 훈련비.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교육비죠. 그런데 생산직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525번 교육 훈련비. 근데 원래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80이죠. 대차가 안 맞죠? 대변이 모자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역시 예수금. 예, 얘도 우리 직원들 월급 줄 때 퇴직금 줄 때처럼 세금 띄고 있죠?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4,400원, 요 64,000원과 6,400원 합친 74,400원은 예수금이라는 거. 그 다음 미리 나온 김에 여러분 이게 올해 하나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2분의 사업소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것 같습니다. 김미숙 씨의 강사료가 사업소득입니다. 지금 사업소득인데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은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했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이걸 이 필요 경비인데 원래 사업 소득은요. 필요 경비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입증해야 된단 말은 내가 저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뭘 지출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사료 같은 건 여러분 이분들은 뭘 파는 겁니까? 지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경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경비를 의제해 주는데 이걸 몇 프로로 하냐면 60%로 합니다. 60%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작년에는 70%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올해 개정돼서 60%로 세법이 바뀐 겁니다. 60%니까 얼마 하겠습니까, 여러분? 48만 원입니다. 80만 원에 60%요. 그러면 이건 비용입니다. 내가 80만 원을 벌기 위해서 48만 원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이 빼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32만 원이 나옵니다. 그걸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른 겁니까?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득 금액은 필요 경비를 뺀 후의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회계로 말하면 이게 이익인 겁니다. 이 사람은 80만 원을 받기로 한 거지만 실제 세법이 볼 땐 얼마 번 거다? 32만 원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띄는데 자, 몇 프로 띱니까? 20%가 세율입니다. 그래서 20%의 세금을 띄는데 20% 하시면 32만 원에 20%가 얼마 나옵니까? 6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세고 거기에 다시 10% 6,400원이 지방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 하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나중에 소득세 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여러분은 세무이급이라서 미리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죠. 기타 소득이 얼마다? 80만 원이다. 여기서 필요 경비란 걸 빼준다. 근데 몇 프로 인정해 준다고요? 60%입니다. 혹시 작년에 배우신 분들은 아마 70%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올해 올해 이제 그 경과 규정이 지나서 6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48만 원이다. 80만 원 곱하기 60% 이걸 빼주면 32만 원이 되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소득 금액. 이게 기타 소득이라서 앞에 굳이 이걸 붙이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글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이란 말하고 기타 소득 금액이란 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엄연히 기타 소득 금액 뒤에 금액이란 말이 붙으시면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필요 경비란 걸 빼준 후의 금액이다. 그 다음 여기다 몇 프로 원천 징수한다? 20%.
그래서 32만 원에 20% 하니까 6만 4천 원이 소득세입니다. 그거에 다시 10%가 지방세가 붙어서 6,400원이 지방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도 꼭 알고 계시라는 거. 나중에 소득세 할 때 또 한번 나오겠지만 나온 김에 한번 봐두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6번은 사채란 말이 나왔네요. 자, 사채가 나오시면 사채가 나왔고 그 다음 뒤에 발행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분계 순서 떠올리시라는 거. 사채할 때 회계처리요. 사채 발행하면 대변 쪽에 무조건 사채, 금액은 액면가. 두 번째 돈 얘기, 돈이 들어올 거다. 차변에 얼마가 들어온다? 발행가액에서 발행비 뺀 금액이 실제로 들어온 돈이다. 세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차변이 안 맞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안 맞으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래서 지금 대변의 사채 얼마입니까? 액면가 100만 원. 두 번째 차변의 돈 얘기, 돈이요 통장으로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옵니까? 발행가 120만 원이. 근데 두 번째 줄에 수수료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죠.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야 되죠. 30만 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90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원래 빼주는 거라고 그랬지만 이건 지불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돈하고 받는 돈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줘야 되고요. 그냥 둘 줄로 썼지만 이건 돈 얘기입니다. 들어온 돈, 나간 돈. 그 다음 대차가 안 맞죠. 어느 쪽이 안 맞습니까? 차변이. 그럼 무슨 발행됐다는 거다? 이게 할인 발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차변이기 때문에. 그 다음 15일자 통장에서 이체하였고 대변에 얼마를 이체했습니까? 500만 원을. 그 다음 차변에 돈 준 이유, 돈 왜 줬다고 했습니까? 첫째 줄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들어가야겠죠? 컬러 전자 얼마요? 1000만 원. 대차가 안 맞습니다. 어느 쪽에 안 맞습니까? 대변에. 왜냐면 내가 줘야 될 돈은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밖에 안 줬죠.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뭐래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금전 대차 거래. 금전 대차 거래가 뭡니까? 돈 빌려주고 빌려오는 걸 금전 대차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스에 있는 건 뭡니까? 이게 차용증 내용인 거죠. 문제 박스에 있는 내용은 이자 12%로 하자. 지금부터 뭐 차용일 이렇게 해서 이거 이자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 원금 상환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돈 빌린 날 오늘부터죠. 오늘이 돈 빌린 날이니까 10개월로 하자. 그래서 저 말은 준 이유가 이제 이걸 우리가 돈 빌린 것처럼 하자. 차입금. 근데 단기다. 10개월 짧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거래처 컬러 전자. 우리가 원래 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500밖에 못 준 거예요. 500은 덜 줬죠.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미안할 거 없고 니네가 돈 늦게 주기로 했으니까 뭐래도 내놔라. 이자 내놔라 이 소리죠. 돈 늦게 주면. 그래서 10개월 여유 주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는 부담해라. 그래서 돈 빌린 것처럼 되는 겁니다. 16일자 사채액이 나오고 두 번째 줄에 뭐래요? 조기 상환.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제 이게 떠올라야겠죠. 우리 사채 회계 처리할 때 배운 거 중도에 상환하는 사채를 중도에 상환하는 회계 처리. 돈이 나간다. 갚는 돈. 그러면 차변에 빚이 줄어든다. 액면가만큼. 세 번째 사채가 갚아서 없어지니까 사채에 딸린 계정 과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없어져야 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가에 없어질 거고 할증 발행 차금은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가에 없어진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들은 다가 아니라 잔액 중에서 상환되는 비율만큼만 상각돼서 사라진다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대차가 안 맞는다. 차변이라면 사채 상환 손실, 대변이라면 사채 상환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래서 지금 사채 갚는다고 그랬죠? 조기에. 그러면 대변에 돈이 나가야겠죠. 통장에서 얼마요? 두 번째 줄에 2,033만 원. 차변에 빚이 갚았죠. 그러니까 사채가 사라져야 되죠. 얼만큼 갚는 됩니까? 2천만 원만큼. 자, 세 번째 개정 과목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세 번째 개정 과목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나마 문제가 이게 없다고 돼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개정 과목은 없다. 등이란 말 쓴 이유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없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없다. 그러니까 3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상각될 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3번이 건너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다음 회계 처리 순서 4번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이 안 맞나요? 차변이 안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사채 상환 손실 33만 원. 분계 순서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접근하시는 게 쉽게 풀리실 겁니다. 그 다음 9번 4월 17일 입금 사채란 글자 또 나왔고요. 발행이란 말 또 나왔네요. 사채 발행. 그럼 대변에 사채 금액은 액면가 1억. 차변에 돈 내기.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올까요? 발행가 9,500. 대차가 안 맞죠. 차변이다. 뭐라고 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월 18일자 미납된 부가세 500만원과 가산세 24,000원을 통장에서 줬다. 대변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얼마 사라져야 됩니까? 524,000원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 차변에 이 돈 왜 준 겁니까? 미납된 부가세. 부가세 우리 안 낸 게 있나 봐요. 자, 그 미납된 부가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알려줬죠. 개정 과목을 뭐로 하라고요? 부가세 예수금이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이 회계 처리를 배웠죠. 여러분 잠시만 우리 몇 번 문제 잠깐 1번 문제하고 조금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1번 문제가 이렇게 됐었죠. 1번 문제 회계 처리가 우리 아까 1번 문제 회계 처리 부가세 예수금 그죠? 1,800 부가세 대급금 1,500 그리고 여기 뭐였습니까? 미지급금 300 이렇게 했었죠. 1번 문제 답이 왜? 이 자리에 미지급금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부가세 예수금 1,800 부가세 대급금 1,500 그리고 이 자리를 미지급 세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이건 1번 문제 풀 때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회계 처리 안 하고 부가세 예수금 1,500 부가세 대급금 1,500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1, 2번의 차이점은 여기 개정 과목이 다르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3번은 여기가 1,500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3번은 회계 대차변이 같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쪽에 회계처리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이 금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부가세 세금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300이. 1,500만 없앴으니까 부가세 세금이 300이 대변 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금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어떤 상황이건 내야 될 세금은 다 300인데요. 이 내야 될 세금을 미지급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미지급 세금으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고 부가세 예수금으로 남겨두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 다음에 이 안 낸 돈 부가세를 낼 때 얘를 냈다는 거죠. 얘죠.
왜 문제에 있잖아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3번 스타일로 했나 봐요. 이 문제는 그 앞에 이어서 한 사람들의 스타일상. 그래서 지금은 뭘 낸 거라고요? 부가세 예수금 300 얼마를 낸 겁니까? 500이죠. 지금 문제는 500이니까 1번 문제 갖고 예를 드린 거고, 문제 부가세 예수금으로 했다는 말이 써 있죠. 내야 될 부가세를 부가세 예수금으로 했다. 그 다음에 가산세도 내는데 가산세는 뭐라는 개정 과목을 알려줬죠. 세금과 공가.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 판관비니까 800번대 코드번호 쓰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4월 19일자 외상 매입금을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해서 결제했다. 돈을 어음을 줬다는 거죠. 준 거 대변 뭘요? 받을 어음을. 거래처 둘리 상사 200. 이 어음 왜 줬는 겁니까? 외상 매입금 갚으려고. 누구에 대한 거요? 동국에 대한 거. 거래처가 서로 틀리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 12번 사채 얘기 있고 발행이라는 얘기 나오죠. 대변의 사채 금액은 액면가 1억. 차변에 들어왔죠. 통장으로 얼마가요? 1억 600이. 대차가 안 맞는다. 이 경우는 대변이네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대변이니까. 그 다음 4월 21일자 통장에서 돈 줬다는 말이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자, 통장에서 돈 얼마 주면 될까요, 여러분? 퇴직금 준다는 얘긴데 퇴직금은 600이래요. 근데 세금이 얼마 있대요? 두 번째 줄에 11만 원. 그럼 세금 띄고 줘야 되니까 589만 원만 줬겠네요. 자, 차변에 이 돈 왜 준 겁니까? 퇴직금. 자, 그럼 어떻게 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근데 얼마밖에 없대요? 400밖에.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건 뭐로 한다? 퇴직급여로. 몇 번이요? 500번대. 왜 500번대입니까? 첫째 줄에 생산직 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번대. 얼마? 200. 왜냐면 요 둘은 합쳤을 때 600이 돼야 되니까 전체 퇴직금 금액 나와야 됩니다. 대변에 대차가 안 맞죠? 세금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한다? 예수금. 회계처리, 퇴직금 주는 회계처리 문제도 꼭 잘 푸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 다음 4월 22일자. 여러분 4월 22일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 제품 보증 부채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랑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논리랑 똑같이 갑니다. 이거 장기제품 보증 부채. 자, 이 말을 잠깐 바꾸시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장기제품 보증부채 다 이게 충당 부채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퇴직금 문제로 간주해 볼게요. 전기 말에 우리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얼마 계상했다. 얼마를요? 5천만 원을. 그럼 차변은 뭡니까? 퇴직급여 5천. 이렇게 하는 거죠.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시간 흘러서 연도가 바뀌어서 실제로 뭐 하면요.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 사유는 뭐겠습니까? 퇴사하는 거겠죠. 그래야 퇴직금 줄 테니까. 그래서 퇴직금 얼마 줬다는 소리입니까? 700만 원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야겠죠. 700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대비해서 만든 게 뭐였습니까? 얘였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700을 사용해서 퇴직금 주면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왜 퇴직금으로 바꿨냐고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얘는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말이 바뀐 것뿐입니다. 장기 제품 보증 부채를
설정합니다. 얼마를? 5천을 결산대. 이름만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장기 제품 보증 부채로 바뀐 거고요. 차변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자 보증에 따른 비용이죠. 그럼 이건 계정 과목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얘랑 성격은 똑같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겁니다. 비용 계정 과목. 수선비를 쓴다든가 이러겠죠. 왜냐면 장기 제품 보증 부채는 이거 나중에 우리가 품질 보증을 해줬다가 판 물건이 무슨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선비 5천 이렇게 했다가 똑같은 거죠. 지금 뭐라고요? 지출되었다. 그 일이 발생해서. 그러면 돈이 나갔죠. 얼마가? 700이. 그럼 이쪽에 계정 과목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때를 대비했던 거 얘를 갖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손 충당금 논리를 잘 이해하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회계처리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충당부채입니다. 장기 제품 보증 부채라는 건요. 여기 글자가 충당이란 글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 안에 충당이란 말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계정 과목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정 과목을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고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는 충당이란 말을 뺀 것뿐입니다. 이 문제 낸 출제자분은.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다시 가셔서 대변에 돈이 나가죠. 뭐로? 당좌 수표로.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일 뿐이죠. 700. 차변에 뭘 이용했다? 장기 제품 보증 부채를 이용해서 쓴 거죠. 한도가 아직도 5천 중에 700만 원만큼 썼다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중에 700을 쓴 거랑 동일한 논리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글씨 때문에 좀 갑자기 장기 제품 보증 부채가 뭘까 해서 당황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막상 보신 분들은. 근데 이게 다 충당 부채의 논리에서 따온 겁니다. 15번 문제에 4월 23일자. 사채액이고 발행이죠. 대변에 사채액 액면가 1000, 차변에 통장으로 돈 들어왔죠. 얼마? 1200. 그런데 마지막에 돈이 나가죠. 현금으로. 얼마요? 250. 대차가 안 맞네요. 어느 쪽에? 차변에. 뭐라고 합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50만 원.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닫으시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해 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화면을 켜시고 4월달 날짜는 5일. 1번 전자생가서를 교부하였다. 11번 과세죠. 첫째 줄에 뭘 팔아요? 제품을. 공급가는 700, 부가세 70, 거래처 은성.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돈은요? 계약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네요. 혼합.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한 이름은 맞네요. 차변에 계약금 얘기 나왔다. 계약금 받은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 720 되겠죠. 나머지니까. 그 다음 2번 4월 6일자. 첫째 줄에 이런 단어 나오네요. 뭐요? 구매 확인서. 이런 말 나오시면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뭘? 영세율 세인간서라는 거. 세금 계산 전자생간서를 교부하였다. 교부하였다는 건 매출인 거죠. 그런데 그냥 세인간서가 아니라 무슨 세인간서라고요? 영세율 세인간서라는 거. 그래서 12번 영세라는 거. 구매 확인서에서 눈치를 채셔야 되고 제품을 팔았고 금액은 300에 부가세 없겠죠. 0이겠죠. 부가세 영세율이니까. 거래처는 대광.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영세율 구분자리 3번이죠. 구매 확인서란 말에서 영세율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돈은요.
계약금 얘기 나왔으니까 혼합,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 뭐라고 합니까? 선수금 얼마요? 3월 31일 수령한 계약금 제외하고 그게 얼마랍니까? 30만 원. 그럼 나머지는요? 수표로 받았다. 수표 받으면 뭐 합니까? 현금. 수표를 받았을 땐 현금이라고 쓰죠. 그래서 나머진 270 현금이라는 거. 그 다음 3번 8일 날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여기 부가세 포함이란 말이 있으니까 과세겠죠. 그래서 유형은요. 22번 현과 뭘 팔아요? 제품을. 금액은 88만 원인데 포함이니까 앞쪽은 80, 뒤쪽은 8만 원. 거래처 김성우. 그 다음 상품권 얘기가 나오죠. 혼합. 자, 상품권 제품을 판 거니까 제품 매출이 맞고요. 상품권이 뭡니까? 선수금 얼마요? 100. 그러니까 상품권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마지막에 잔액은 현금 12만 원 거슬러 줬다는 소리죠. 여러분 상품권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품권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초점은 거의 뭐다? 상품권이 시험에 나오면요. 상품권은 두 가지 시험에 보통 물어보는 포인트가요. 수익 시기를 물어봅니다. 언제가 매출이냐? 언제가 매출이다 여러분? 상품권이 회수된 날. 상품권이 회수됐다는 건 물건을 그날 팔았겠죠. 그리고 상품권을 대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을 판 날이 아니라 회수된 날이 수익 시기, 매출 시기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상품권은 무슨 계정 과목 쓰면 된다? 선수금. 그러니까 위에 있는 1, 2번처럼 계약금이랑 말마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은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계약금인 거죠. 그 다음 4번 4월 10일자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액야서. 받은 거니까 매입이죠. 세액야서를 받은 건 54번 아니면 51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자꾸 습관을. 54번이 아니기 때문에 51번 과세가 되는 거고 뭘 샀대요? 원재료. 수량 나오네요. 120개, 단가 15만원. 거래처 금비.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 돈 얘기. 현금, 외상, 혼합.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대변에 현금 얼마요? 80. 나머지는요. 외상. 외상 매입금 900. 그 다음 또 나머지 발행했다. 지급 1000. 대변 계정 과목 돈 지불 수단이 세 가지 얘기 나오죠. 박스에 이렇게. 그 다음 5번 4월 11일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4번 아니면 51번. 54번이 아니라서 역시 51번 과세. 원재료를 샀고 수량 1250개, 단가 16,000원. 거래처 큐브. 전자란 말이 있죠. 외상으로 매입했다. 얘는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맞고 원재료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죠. 13일자 6번 첫째 줄에 로컬 LC. 로컬 LC가 뭐라고요? 내국 신용장. 이 말 보고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랬죠. 뭘? 영세율이라는 걸. 그래서 세 번째 줄에도 얘는 친절하게 써있네요. 영세율 세액간사라는 걸. 교부 받았다. 52번 영세죠. 뭘 사요? 원 재료 수량 1000개, 단가 3만원. 거래처는 예비. 전자란 말이 있고요. 돈은 어음 얘기 나오네요. 혼합.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 맞고 대변에 어음으로 지급했다. 지급 어음이죠. 원재료니까 만약에 원재료가 아니었으면 미지급금이라고 했어야겠죠. 4월 15일 7번 문제 영세율 생과세를 수취하였다. 52번 영세 원재료를 샀고 수량 1000개 단가 2만원 거래처 송주 전자란 말이 있습니다. 자,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기업 구매자금 대출. 예, 기업 구매자금이라는 게 있죠. 예,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은 가끔 기업 구매자금이라는 거 돈 거래할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분 친절하게 대출이라는 글자까지 써줬죠. 예, 은행에서 돈 빌린 겁니다. 돈 빌려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요. 국민은행이 송주한테 돈을 주고 우리는 은행한테 돈을 갚는 겁니다. 예, 돈을 빌려서 거래처에 돈 줬다. 그래서 혼합 원재료 샀으니까 원재료가 맞고 대변은요. 돈 빌려서 준 겁니다. 단기 차입금 빌린 거다. 6개월이란 말은 단기란 말을 알려주려고. 그 다음 거래처 바꿔야죠. 이 돈 누구한테 빌린 겁니까? 국민은행한테. 그래서 나중에 국민은행한테 갚아야 되는 돈이죠. 송주한테 빌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 단기 차입금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8번 16일자 매입처 수림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환을 샀네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 카드 이외네요. 카드 이외에 법정 정규 증빙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을 조금 꼬으려고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법정 정규 증빙을 수취했다. 법정 정규 증빙이 몇 개입니까? 넷, 세인간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요거는 뭘 샀다고요? 화환. 화환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뭐 축개업 그런 거 뭐 꽃같 뭐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뭡니까, 여러분?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없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안 되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는 과세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외라고 그랬죠? 그러면 카드 이거 외라고 그랬으니까 카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용카드 이 말 속에 넓게 보면 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용카드의 그 말 속에는 넓게 보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전표 외라는 건 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법정 정규증명은 뭡니까? 넷 중에 얘라는 걸 의미하려고 이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좀 말을 빙빙 돌린 겁니다. 뭐요? 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소리입니다. 신용카드 외 증빙이란 건 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유형은 돌아가시면 계산서 53번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내역은요. 화환 금액은 20 거래처 수림이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샀습니까? 성심. 여러분 이거 시험 볼 때 여기 거래처를 수림이라고 쓰신 분도 있었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왜 수림이라고 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회사 이름이 수림이었거든요. 이거 지금 화는 누구한테 산 겁니까? 얘한테서 사서 얘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림하고 거래한 게 아닙니다. 거래는 성심하고 거래한 거지. 그 다음 전자란 말은 없죠. 그럼 여기 건너뛰셔야겠죠. 그 다음 대금은 외상. 자, 원재료 산 거 아니죠, 여러분? 화환 샀다. 거래처한테 주려고. 뭐라고 합니까? 접대비. 근데 몇 번? 513번. 왜요? 매입처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매출처한테 선물하면 813번 접대비. 매입처한테 선물하니까 513번 접대비. 코드 번호가 다르죠. 그 다음 여기를 원재료에서 접대비로 바꿨으니까 여기 위에 계정 과목도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되죠. 그 다음 18일
카드 얘기가 나오네요.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부가세 포함. 그러면 과세란 소리죠. 그래서 57번 카과. 내역은요, 인쇄대. 금액은 포함해서 605만 원이니까 앞쪽은 550, 뒤쪽은 55만 원이 돼야겠죠. 거래처는 코리아 상사. 그 다음에 카드사는요, 신한카드로. 자, 결제수단 4번 카드로. 자, 계정 과목 확인해야 되는데 원재료 산 거 아니죠? 뭐라고 하실래요? 이거 인쇄대란 말이 있어서 여기를 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까? 도서 인쇄비. 제조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826번 도서 인쇄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요. 여기가 또 뭐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광고 전단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광고비지. 그래서 833번 광고 선전비. 이 두 자리가요. 실제로 시험 나왔을 때 이 자리를 처음처럼 826번 도서 인쇄비 쓰신 분도 있고요. 지금처럼 광고 선전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건 약간 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광고 선전비가 정확한 겁니다. 도서 인쇄비가 안 되냐? 그건 아닌데 인쇄를 왜 했습니까? 광고가 목적인 거죠. 주 목적이 광고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를 쓰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도서 인쇄비가 근데 인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 인쇄비가 틀린 거냐? 그러면 꼭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시험 나오면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광고 선전비도 정답, 도서 인쇄비도 정답. 근데 이제 가끔가다 좀 엄밀하게 얘기하신 분은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그냥 광고 선전비 하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들 막 보면 어떨 때는 이런 비슷한 문제 있을 때 하나만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어떨 때는 복수엄다 인정해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약간 이제 채점 하시는 분의 성향에도 좀 달려 있습니다. 좀 넓게 봐주면 둘 다 맞다고 해주는 분도 있고요. 그냥 하나만 맞다고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맞다고 한다면 광고 선전비가 더 타당한 겁니다. 목적이 광고였죠. 인쇄를 했지만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쓰는 게 더 타당합니다. 그 다음 광고 선전비니까 여기도 미지급금이 맞는 거죠.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그 다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짧게 한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나중에 부가세 배울 때 이 말의 의미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세 번째 줄에 카드 얘기 나오고요. 휘발유 샀다고 그랬죠. 그럼 뭡니까? 57번 카과. 왜요? 이거 과세. 휘발유는 과세거든요. 과세란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했다란 말이 있죠. 부가세가 따로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과세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57번 카가고요. 뭘 샀습니까? 휘발유. 수량은 200리터. 단가는 1650원. 그 다음 거래처. 누구한테 샀습니까? 한양산업. 그 다음 카드사 신한카드. 결제를 4번 카드로 했죠. 자, 원재료 산 거 맞나요? 휘발유 샀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휘발유 왜 샀나요? 여러분 이거랑 어차피 같은 겁니다. 뭘 했냐도 중요하지만 왜 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휘발유를 왜 샀습니까?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해서. 이게 뭡니까? 시운전. 시운전 뭐다? 취득 원가. 그래서 뭐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까? 뭘 시운전한 겁니까? 기계를. 그래서 취득 원가라는 건 자산 속에 포함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장치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휘발유를 샀던가 보다 그 산 목적이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취득 원가로 기계장치. 그 다음 기계장치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지급금으로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돼 있어야 되고. 예, 이상으로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연습 문제까지도 다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